본 자료의 저작권은 88운동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2차 가공을 금지합니다. 배드민턴 구술 시험 예상 문제 정리 및 답변. 1. 생활체육이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은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참여하는 모든 체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기 스포츠와 대중 스포츠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2.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은 국민건강 유지 및 증진,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 증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 활동 수단으로서 개인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생활체육의 3대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의 3대 구성 요소는 다양한 연령과 수준에 맞는 체육 프로그램,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시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 능력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4. 생활체육의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의 생리적 기능은 체력 증진 및 질병 예방이고, 심리적 기능은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안정이며, 사회적 기능은 사회규범 습득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5. 생활체육 지도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자는 체육 참가자의 태도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적절한 운동 방법과 목적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 활동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투철한 사명감, 참가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 태도, 높은 도덕적 품성,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참가자에게 올바른 운동 기술과 방법을 전수하고 생활체육 및 건강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하며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8.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착, 개인 및 집단의 목표 설정과 달성 방법 제시, 참가자 동기 유발, 긍정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참가자 간 동료의식 및 응집력 강화 등의 기능을 합니다. 9. 생활체육 지도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는 참가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성의 원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자발성의 원리,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는 목적성의 원리,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는 창조성의 원리, 그리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평가성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10. 생활체육 지도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 증진, 운동기술 습득, 건전한 품성 개발, 삶의 즐거움 추구 및 여가 선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 개선 및 사회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11. 생활체육 시설 계획 시 필요한 요소 3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시설 계획 시에는 이용 대상자인 참가자의 특성, 전문 지도자의 확보,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장소 선정,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안내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2.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은 프로그램의 철학 및 목적 이해, 참가자의 요구사항 파악, 욕구조사, 구체적인 목표 설정, 세부 활동 내용 및 운영 계획 수립, 실제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효과성 평가 및 개선의 단계를 거칩니다. 13.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한 평등성, 창의적 활동을 위한 창조성, 참가자 요구를 반영하는 욕구 반영성,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다양성, 전문가에 의한 운영을 위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14. 사람들이 다른 운동 종목으로 넘어갔을 때 배드민턴 활성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및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시설 접근성 및 환경 개선, 전문 지도자 양성 및 지원, 그리고 동호회 활동 지원 및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15. 생활체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의 문제점으로는 시설 부족, 프로그램 다양성 미흡, 지도자 부족 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전문 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합니다. 16.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참가자에게 올바른 운동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고 생활체육 및 건강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하며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처방하는 등 전반적인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17. 지도자가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자는 훈련 및 약속 시간 준수, 단정한 복장 착용, 철저한 훈련 계획 및 사전 준비,
모든 상황에서의 적절한 태도 유지, 칭찬과 질책의 균형, 긍정적 대화와 적절한 언어 사용, 모든 참가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개인 특성 파악 및 선수와의 원활한 소통에 유의해야 합니다. 18. 효과적인 리더십 지침 5가지 이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집중력, 열정적인 동기부여,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대우, 효과적인 의사소통,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19. 성공적인 훈련 지도를 위한 코칭 지침 5가지 이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훈련 지도를 위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프로그램,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 다양한 훈련 방법 활용, 철저한 안전관리, 긍정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선수 중심의 지도가 중요합니다. 20. 본인이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경험과 목표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저는 배드민턴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얻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배드민턴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싶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1. 본인의 지도 방식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동호인이 있을 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동호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불만이나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22.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는가? 개인의 목표와 동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배드민턴에 대한 저의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23. 선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수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하며 명확한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질문을 통해 선수의 생각을 자극하며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다른 사람이 내가 지도할 때 개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만약 제 지도 방식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지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이나 개인적인 지적에는 정중히 제 입장을 설명하며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 생활체육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장점 3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신의 실제 장점을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첫째, 다양한 연령층과 쉽게 소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설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26. 지도자로서 본인이 가진 남다른 장단점을 1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단점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저의 장점은 참가자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단점은 때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부담을 줄 때가 있다는 점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과정 중심 평가, 긍정적 분위기 조성,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27.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통해 노인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그분들의 특성을 이해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28.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서 본인이 가진 남다른 장단점을 1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6번 답변과 유사하게 유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단점과 보완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시. 저의 장점은 유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능력과 창의적인 지도 방법입니다. 단점은 때로는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점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소년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교수법을 익히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9. 생활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자,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로서 본인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3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25번 답변과 유사하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시. 노인 유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능력,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30. 체육 지도자 결격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 경기 인등록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지도자 등의 주요 결격 사유로는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자,
승부 조작 가담자 등이 있습니다. 31. 지도자가 윤리적, 도덕적 품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참가자에게 기술뿐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역할 모델이므로 윤리적, 도덕적 품성은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스포츠맨십을 심어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32. 스포츠 지도사 선발 및 양성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 스포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 지식과 지도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발하고 양성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3. 풋폴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풋폴트란 서비스 시 서버나 리시버의 발이 서비스 코트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는 행위 또는 서비스하는 동안 발의 일부가 코트 바닥에 정지된 상태로 접촉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서비스 규정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1점을 주게 됩니다. 34. 경기 중이 아닌 셔틀콕은 어떤 경우입니까? 셔틀콕이 경기 중이 아닌 경우는 셔틀콕이 네트나 포스트에 맞고 친선수의 코트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코트 바닥에 닿았을 때, 또는 폴트나 렛넷이 선언되었을 때입니다. 35. 경기 중 하면 안 되는 행동 2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 중에는 고의적인 경기 지연, 셔틀콕 손상, 공격적이거나 매너 없는 행동, 심판 판정 불복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6. 랠리 중 렛 선언될 수 있는 상황 2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랠리 중 렛은 외부 방해, 셔틀콕 손상, 동시 폴트, 판정 불분명, 선수 부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될 때 선언될 수 있습니다. 37. 서비스 폴트 2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서비스 폴트로는 오버핸드 라켓 헤드가 손보다 높음, 오버웨이스트, 타점이 허리보다 높음, 현행 1.15m 기준, 풋폴트, 발 규정 위반, 이중 동작, 베이스 오버, 깃털 먼저 침 등이 있습니다. 38. 셔틀콕의 무게와 무거운 셔틀콕을 사용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셔틀콕의 무게는 4.74g에서 5.50g 사이입니다. 무거운 셔틀콕은 일반적으로 공기 저항이 적은 고지대나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비거리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39. 인터벌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 시간에 늦게 되면 어떻게 판정합니까? 정해진 인터벌 시간 11점 도달 시 60초, 게임 간 120초를 초과하면 심판은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폴트 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40.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 규칙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며 페어플레이 정신 실현, 경기 질서 유지, 선수 안전 보호, 분쟁 예방에 역할을 합니다. 41. 서비스 코트 에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비스 코트 에러는 서버나 리시버가 잘못된 서비스 코트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리시브를 했을 때 또는 서비스 순서가 틀렸을 때 발생합니다. 다음 서비스 전에 발견되면 정정하고 점수는 유지되며 에러를 범한 쪽이 이겼다면 넷을 선언합니다. 42. 배드민턴 코트의 규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드민턴 코트 전체 길이는 13.4m, 폭은 6.1m, 단식 5.18m입니다. 네트 높이는 양쪽 포스트 1.55m, 중앙 1.524m이며 라인 폭은 4cm, 대각선 길이는 약 14.723m입니다. 43. 셔틀콕의 깃털 수는 몇 개입니까? 셔틀콕은 베이스에 16개의 깃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44. 서비스 시 네트에 맞았을 때 어떻게 판정합니까? 서비스한 셔틀콕이 네트에 맞더라도 올바른 서비스 코트 안에 떨어지면 인인으로 간주하여 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네트에 맞고 올바른 서비스 코트 밖에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45. 네트 오버, 오버 네트와 네트 터치, 넷 터치, 시, 폴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트 오버는 선수의 라켓이나 몸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셔틀을 치거나 방해하는 경우 폴트가 선언됩니다. 네트 터치는 경기 중 라켓이나 몸이 네트나 포스트에 닿는 경우 폴트가 선언됩니다. 46. 서비스의 시작은 언제이고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했을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시작은 서버의 라켓 헤드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넣었다면 렛을 선언하여 다시 서비스를 하도록 합니다. 47. 셔틀콕을 치고 나서 라켓이 네트를 넘어갔을 때 심판이 어떻게 판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셔틀콕을 친 후 자연스러운 스윙 동작으로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는 것은 폴트가 아닙니다. 임팩트 순간 라켓이 자신의 코트 쪽에 있었다면 정상적인 플레이로 간주합니다. 48. 네트를 넘어서 타구했지만 심판이 폴트를 판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셔틀콕을 자신의 코트 쪽에서 친 후 그 타구의 자연스러운 팔로우스루 동작으로 인해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는 경우는 폴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순간에 라켓이 자신의 코트 쪽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49.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성공 경험 축적, 긍정적 자기대화, 자신의 강점 인식 및 활용,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과거 성공 경험 상기, 타인과의 비교 지향, 충분한 준비와 연습, 긍정적 주변 환경 조성,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등이 도움이 됩니다. 50. 100% 자신감 있는 접근법이란 무엇입니까? 100% 자신감 있는 접근법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항상 자신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선수가 목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1. 백핸드 클리어의 지도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클리어를 지도할 때는 코너 그립 또는 기본 그립을 잡고 팔꿈치를 아래로, 라켓 헤드는 위로 향하게 준비시킵니다. 백스윙 시 팔꿈치를 올리고 라켓 헤드를 내리며 팔 안쪽 회전, 스윙은 팔을 펴고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몸 약간 뒤쪽 옆에서 셔틀을 강하게 치도록 지도합니다. 임팩트 순간 손을 멈추고 팔로우 스루 시 라켓 헤드의 꺾임을 유지하도록 강조합니다. 52. 헤어핀의 지도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헤어핀 지도 시 포핸드는 라켓을 세워잡고 오른발과 오른팔을 셔틀 쪽으로 뻗으며 팔꿈치와 손목 힘을 빼고 셔틀 아래를 가볍게 밀어치도록 합니다. 백핸드는 오른발을 셔틀 방향으로 내딛고 몸을 왼쪽으로 돌린 후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 라켓을 당겼다가 뻗으며 체중을 실어들어 올리듯 임팩트하도록 지도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정확한 풋워크가 중요합니다. 53. 드롭샷에 대한 설명 및 지도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드롭샷은 상대방 코트네트 가까이 셔틀콕을 떨어뜨리는 기술로 상대방을 앞으로 끌어내거나 공격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사용합니다. 지도 시에는 스매시나 클리어와 유사한 스윙 동작을 유지하되 임팩트 순간 힘을 조절하여 셔틀콕을 부드럽게 컨트롤하여 네트 가까이 떨어뜨리도록 지도합니다. 54. 스매시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스매시를 지도할 때는 네트를 향해 측면으로 서서 중심을 오른발로 이동시키고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를 뒤로 당기며 라켓은 등 뒤로 하는 준비 자세를 강조합니다. 허리, 팔,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높은 타점에서 임팩트하고 팔로우 스루는 짧게 하며 빠르게 준비 자세로 돌아오도록 지도합니다. 55. 푸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푸시는 네트 상단으로 넘어오는 셔틀콕을 빠르고 강하게 상대 코트에 빈 곳으로 밀어넣는 공격적인 기술입니다. 지도 시에는 한 발을 앞으로 크게 내딛고 라켓을 항상 몸보다 앞에 두고 타구하며 평행 또는 바닥으로 꽂히도록 짧게 타구하도록 합니다. 손목 스냅을 이용하고 타점이 네트보다 낮지 않게 하며 목표 지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지도합니다. 56. 백핸드 스핀 네트샷, 인투아웃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스핀 네트샷 인투아웃은 포코트에서 셔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을 주어 상대 리턴을 어렵게 하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엄지 그립으로 바꾸고 팔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시키며 라켓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여 셔틀 밑둥에 아크를 만들고 아크 바닥이나 직전에 임팩트하도록 합니다. 57. 포핸드 스핀 네트샷 아웃트윈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스핀 네트샷 아웃트윈은 포코트에서 셔틀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을 주어 상대 리턴을 어렵게 하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기본 그립을 사용하고 앞팔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시키며 라켓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움직여 셔틀 밑둥에 얕은 아크를 만들도록 합니다. 팔로스루는 짧게 하고 라켓 위치를 높게 유지합니다. 58. 백핸드 대각선 코트 네트샷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대각선 코트 네트샷은 포코트에서 상대 코트 대각선 방향 포코트로 셔틀을 보내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기본 그립 또는 엄지를 핸들 코너에 대고 팔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시키며 팔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시키고 팔뚝과 라켓 각도를 유지하며 짧게 접촉하도록 합니다. 59. 포핸드 대각선 코트 네트샷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대각선 코트 네트샷은 포코트에서 상대 코트 대각선 방향 포코트로 셔틀을 보내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기본 그립을 사용하고 팔을 밖으로 회전시켜 라켓 헤드가 셔틀 비행선보다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한 후 팔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시키며 짧게 접촉하도록 합니다. 60. 백핸드 드라이브 디펜스 오프바디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드라이브 디펜스는 중앙 코트에서 상대 스매시나 드라이브를 받아 중앙 코트로 납고 빠르게 넘기는 수비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엄지 그립으로 팔꿈치를 굽힌 상태를 유지하고 팔뚝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시키며 팔꿈치를 펴서 강하게 치도록 합니다. 61. 백핸드 롱 디펜스 오프바디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롱 디펜스는 중앙 코트에서 상대 스매시나 드라이브를 받아 상대 코트 뒤쪽으로 길게 넘기는 수비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엄지 그립으로 팔꿈치를 올리고 팔뚝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시키며 팔꿈치를 펴서 셔틀 밑둥을 치도록 합니다. 62. 백핸드 단식 대각선 코트 블록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단식 대각선 코트 블록은 중앙 코트에서 상대 스매시에 반응하여 셔틀을 상대 코트 대각선 포코트로 짧게 넘기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엄지 그립 또는 기본 그립으로 옆으로 런지 후 팔뚝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다시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시키며 손목을 비틀어 대각선으로 셔틀을 치도록 합니다. 63. 백핸드 단식 스트레이트 블록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단식 스트레이트 블록은 중앙 코트에서 상대 넓은 스매시를 받아 상대 코트 스트레이트 포코트로 짧게 넘기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엄지 그립 또는 기본 그립으로 옆으로 런지 후 팔뚝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다시 밖으로 살짝 회전, 수피네이션 시키며 셔틀을 밀어치도록 합니다. 64. 포핸드 단식 대각선 코트 블록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단식 대각선 코트 블록은 중앙 코트에서 상대 스매시를 받아 상대 코트 대각선 포코트로 짧게 넘기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기본 그립으로 옆으로 런지 후 팔을 펴고 팔뚝을 밖으로 회전, 손목을 비틀어 라켓을 뒤로 젖힌 후 다시 팔뚝을 안으로 회전하고 손목을 펴며 대각선으로 셔틀을 치도록 합니다. 65. 포핸드 단식 스트레이트 블록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단식 스트레이트 블록은 중앙 코트에서 상대 넓은 스매시를 받아 상대 코트 스트레이트 포코트로 짧게 넘기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기본 그립으로 옆으로 런지 후 팔을 펴고 팔뚝을 밖으로 회전, 손목을 비틀어 라켓을 뒤로 젖힌 후 다시 팔뚝을 안으로 살짝 회전, 프로네이션 시키며 셔틀을 밀어치도록 합니다. 66. 포핸드 대각선 코트 리버스 슬라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대각선 코트 리버스 슬라이스는 백핸드 리어 코트에서 셔틀을 대각선 방향 미드 포코트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기본 또는 펜핸들 그립으로 팔꿈치를 올리고 팔뚝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후 팔을 뻗어 팔뚝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시키며 라켓 헤드를 셔틀과 대각선으로 만나게 쳐서 보냅니다. 67. 포핸드 대각선 코트 슬라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대각선 코트 슬라이스는 백핸드 리어 코트에서 셔틀을 대각선 방향 미드 포코트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기본 그립으로 팔꿈치를 올리고 팔뚝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후 라켓 헤드를 셔틀을 향해 던지며 빠른 헤드 스피드로 셔틀 바깥쪽을 따라 슬라이스하도록 합니다. 68. 포핸드 오버헤드 스틱 스매시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오버헤드 스틱 스매시는 리어 코트에서 셔틀을 중앙 코트로 강하게 내려꽂는 공격 기술입니다. 지도시 편한 기본 그립으로 옆으로 점프하며 팔뚝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팔꿈치를 올린 후 팔을 뻗어 팔뚝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시키며 셔틀을 강력하게 아래로 치도록 합니다. 69. 포핸드 스트레이트 리버스 슬라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포핸드 스트레이트 리버스 슬라이스는 포핸드 리어 코트에서 셔틀을 스트레이트 방향 미드 포코트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기본 또는 펜핸들 그립으로 팔꿈치를 올리고 팔뚝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후 팔을 뻗어 팔뚝을 안으로 회전, 프로네이션 시키며 라켓 헤드를 셔틀과 대각선으로 하여 아웃에서 인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70. 백핸드 리어 코트에서 포핸드 스트레이트 슬라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리어 코트에서 포핸드 스트레이트 슬라이스는 리어 코트에서 셔틀을 스트레이트 방향 미드 포코트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지도시 기본 또는 펜핸들 그립으로 팔꿈치를 올리고 팔뚝을 밖으로 회전, 수피네이션 후 라켓 헤드를 셔틀 쪽으로 던지며 빠른 헤드 스피드로 셔틀 옆을 따라 슬라이스하도록 합니다. 시저 킥과 함께 구사하면 효과적입니다. 71. 백핸드 리프트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지도시 유의점은 무엇입니까? 백핸드 리프트는 상대 네트 플레이 무력화, 수비 시간 확보, 공격 흐름 차단에 중요합니다. 지도시 정확한 그립, 짧고 간결한 스윙, 손목 스냅 활용, 신속한 다음, 동작 준비, 상대 위치 파악 후 적절한 방향과 깊이로 리프트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72. 언더핸드 스트로크 시 세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언더핸드 스트로크 시 중요한 점은 첫째, 무릎을 굽혀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둘째, 셔틀이 네트 아래로 떨어지기 전 최대한 높은 타점에서 정확히 타구하는 것. 셋째, 팔 전체 스윙보다 손목과 팔뚝을 이용한 간결하고 빠른 스윙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73. 백핸드 롱클리어 시 세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백핸드 롱클리어 시 중요한 점은 첫째, 정확한 그립 코너 또는 펜핸들과 준비 자세. 둘째, 팔꿈치를 올리고 라켓 헤드를 내렸다 올리는 간결하고 강력한 스윙. 셋째, 몸 약간 뒤쪽 옆에서의 정확한 타점과 라켓 헤드 꺾임을 유지하는 팔로스루입니다. 74. 서비스의 중요성과 셔틀콕의 각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비스는 경기의 시작이며 좋은 서비스는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고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셔틀콕의 각도는 숏 서비스는 네트에 가깝고 낮게, 롱 서비스는 백바운더리 라인에 가깝고 높게, 드라이브 서비스는 상대 몸쪽이나 빈 공간으로 빠르고 낮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 백핸드 슛 서브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숏 서브 방법으로는 첫째, 엄지 그립으로 셔틀 베이스를 가볍게 밀어 네트를 넘기는 기본 푸시 서브. 둘째, 셔틀에 약간의 회전을 주어 예측을 어렵게 하는 스핀 서브. 셋째,
순간적인 손목 스냅으로 빠르고 낮게 보내는 플릭 서브가 있습니다. 76. 수강생이 클리어를 하는데 타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클리어 타점이 안 잡히는 수강생에게는 정확한 타점 인지 지도, 제자리 스윙 연습, 매달린 셔틀콕 치기, 쉬운 피딩 연습 후 점진적 난이도 증가, 풋워크 연계 연습,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과 교정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77. 헤어핀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헤어핀을 위해서는 네트 상단 가장 가까운 높은 타점에서 팔 힘을 빼고 손목과 손가락의 미세한 컨트롤로 셔틀을 부드럽게 밀거나 깎아치며 네트를 아슬아슬하게 넘어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라켓 각도를 정교하게 조절하고 안정적인 자세와 빠른 풋워크로 다음 동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78. 클리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클리어는 상대 공격 시 수비 전환 및 시간 확보, 상대방을 코트 뒤로 이동시켜 공간 창출 및 체력 소모 유도, 경기 템포 조절,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 백핸드, 체력, 공략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79. 드롭 기술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드롭샷 기술은 셔틀콕의 네트 근처 정확한 낙구 지점, 스매시나 클리어와 유사한 속임 동작, 높은 타점에서의 부드러운 컨트롤, 네트를 넘는 순간 급격히 떨어지는 셔틀콕 궤적,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관성, 그리고 전술적 활용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80. 서비스 시 백핸드 드라이브 서비스를 넣는 이유와 지도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핸드 드라이브 서비스는 주로 복식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거나 리시버의 전위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숏서브와 유사한 동작에서 빠르고 낮게 보내 상대 리듬을 깨고 공격적 리턴을 어렵게 합니다. 지도 시 엄지 그립으로 숏서비스와 유사한 준비 자세에서 짧고 빠른 스윙, 강한 손목 스냅으로 상대 몸쪽이나 코트 깊숙이 닿고 빠르게 보내도록 합니다. 81. 복식 경기에서 필요한 체력과 지도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식 경기는 빠른 템포와 넓은 코트 커버를 위해 순발력, 민첩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지도 시에는 인터벌 트레이닝, 셔틀런 등으로 체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포메이션 및 로테이션 훈련, 상황별 대처 훈련,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소통 훈련을 병행합니다. 82. 복식 경기에서의 서브, 리시브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복식에서 서브와 리시브는 랠리 시작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좋은 서브는 공격 기회를, 정확하고 공격적인 리시브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도 시 다양한 서브 구사, 전략적 코스 선택, 서브 후 빠른 준비와 함께 상대 서브 예측, 적절한 리턴 선택, 공격적 리시브, 파트너와의 연계 플레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83. 복식에서 드롭샷, 백드롭샷의 필요성과 지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식에서 드롭샷과 백드롭샷은 상대 수비 리듬을 깨고 전위 파트너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거나 상대 네트 플레이를 유도하여 후위 공간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도 시 스매시, 클리어와 동일한 준비 자세와 스윙으로 상대를 속이고 임팩트 순간 힘을 조절하여 셔틀을 네트 가까이 떨어뜨리도록 하며 다양한 각도와 깊이로 연습시킵니다. 84. 복식에서 공격적 전술, 백핸드, 포핸드 드라이브를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식에서 공격적인 드라이브 전술을 위해서는 상대 스트로크 예측 및 빠른 준비, 낮고 빠른 타점 확보, 상대 두 선수 사이나 몸쪽 등 취약 코스 공략, 연속 공격 및 파트너와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구질 플랫, 각도, 스핀, 활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85. 복식에서 수비 전술을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식 수비 전술 지도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메이션 유지, 낮은 자세와 빠른 반응, 상대 공격에 따른 적절한 수비 스트로크, 리프트, 블록, 드라이브 선택,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한 커버 플레이,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 후 빠른 공격 전환을 강조해야 합니다. 86. 단식에서 하이 서브, 숏 서브의 중요성과 지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식에서 하이 서브는 상대를 뒤로 보내 공간을 만들고 숏 서브는 상대 공격적 리턴을 막고 네트 플레이를 유도합니다. 지도 시 하이 서브는 높고 길게 엔드라인 근처 수직 낙하, 숏 서브는 네트 넘어닿고 짧게, 그리고 일관된 준비 동작에서 다양한 서브 구사 및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87. 혼합복식에서 남자, 여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전통적으로 혼합복식에서 남자는 후위에서 강력한 공격, 여자는 전위에서 정교한 네트 플레이를 담당하나 최근에는 유기적인 플레이가 강조됩니다. 지도시 기본 역할 숙지, 각 성별 강점 활용, 상황에 따른 유연한 로테이션 및 커버 플레이, 지속적인 의사소통, 상대 분석 기반 전략 수립을 지도해야 합니다. 88.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수비적인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인 클리어를 활용하여 시간을 벌고, 둘째, 정교한 드롭샷으로 상대 공격 리듬을 끊으며, 셋째, 견고한 블로킹 및 드라이브 수비로 상대의 연속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89. 스포츠 경기에서의 상황 판단, 예측, 대처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경기 중 상황 판단, 예측, 대처 능력을 높이려면 다양한 실전 경험 축적, 경기 영상 분석, 상황별 시뮬레이션 훈련,
상대 움직임 관찰을 통한 예측 훈련, 지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피드백, 그리고 심리 훈련 집중력, 긍정적 자기 대화가 필요합니다. 90. 전술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전술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으로는 특정 기술, 전술 사용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게임, 실제 경기 상황을 설정하는 시나리오 기반 훈련, 경기 영상 분석 및 피드백, 그리고 선수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문제 해결형 훈련 등이 있습니다. 91. 휠체어 장애인 경기장에 있어야 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휠체어 배드민턴 경기장에는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규격에 맞는 코트, 충분한 안전공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넓은 출입문,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적절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92. 지체장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지체장애 종류로는 팔다리 일부 또는 전체 손실인 절단,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 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근육 기능이 약화되는 근육병증, 관절의 염증이나 변형을 일으키는 관절 질환 등이 있습니다. 93. 휠체어 배드민턴 경기에서 서브 높이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휠체어 배드민턴 경기에서 서버는 셔틀을 칠 때 셔틀 전체가 코트 바닥으로부터 1.15m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 셔틀을 치는 순간 서버의 라켓 샤프트는 아래쪽을 향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배드민턴 규정과 동일합니다. 94. 휠체어 선수에게 드롭샷과 헤어핀을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휠체어 선수에게 드롭샷은 상체를 이용한 스윙 크기 및 힘 조절, 높은 타점, 휠체어 위치 조절을 지도하고 헤어핀은 네트 가까이 접근하여 높은 타점에서 부드러운 터치, 휠체어 워크를 이용한 빠른 다음 동작 준비를 지도합니다. 95. 지적장애 선수를 성공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적장애 선수를 성공적으로 지도하려면 명확하고 간결한 지시, 시각적 자료 활용, 반복적이고 일관된 훈련, 긍정적 강화와 칭찬, 개별화된 접근, 인내심과 존중, 즐거운 훈련 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96. 지적장애 선수의 기술 지도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지적장애 선수 기술 지도 시에는 선수의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과 시범, 집중 시간을 고려한 훈련 구성, 운동 협응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지도, 감각적 특성에 대한 배려, 적절한 동기부여,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통한 안정감 제공이 중요합니다. 97. 배드민턴 스포츠 장애 등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드민턴 장애 등급은 휠체어, WH1, WH2, 스탠딩 로어, SL3, SL4, 스탠딩 어퍼, SU5, 단신, SH6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BWF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98. 장애인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 조성, 성공 경험 제공, 명확하고 일관된 긍정적 피드백, 자기 효능감 증진, 이완 기법 교육, 루틴 개발, 필요시 전문가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99. 21점 게임 시 듀스 상황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20시 20분 동점 듀스 상황에서는 연속으로 2점을 먼저 득점한 편이 해당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단, 점수가 29대 29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30점을 먼저 도달한 편이 승리합니다. 100. 휠체어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요구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휠체어 배드민턴 경기장에는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경사로 및 넓은 출입문, 이동이 원활하고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코트 표면, 충분한 안전 공간, 규격에 맞는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및 관람석이 요구됩니다. 101. SL3 단식 게임 코트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스탠딩 로어 3, SL3 등급의 단식 경기는 일반 코트 규격에서 전위 서비스 라인, 숏 서비스 라인, 앞쪽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코트 전체를 사용합니다. 즉, 숏 서비스 라인과 네트 사이의 구역은 아웃으로 처리됩니다. 102. 국제장애인 스포츠 스탠딩 등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제장애인 배드민턴의 스탠딩 등급은 SL3, 하지 심각장애, 하프코트 단식, SL4, SL3보다 경미한 하지장애, 풀코트, SU5, 주로 상지장애, 풀코트로 분류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구분됩니다. 103. 방코트를 사용하는 장애인 배드민턴 등급은 무엇입니까? SL3 스탠딩 로어 3 등급의 단식 경기와 휠체어, WH1, WH2 등급의 단식 경기에서 반코트 또는 변형된 코트를 사용합니다. SL3는 숏 서비스 라인업 제외, 휠체어 단식은 코트 절반, 세로 분할 및 숏 서비스 라인업 제외 규정을 따릅니다. 104. 척수장애인이 배드민턴 경기 중 많이 부상당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장애인 선수는 반복적인 상체 움직임과 휠체어 조작으로 인해 어깨, 회전근개 손상 등, 팔꿈치, 테니스 엘보우 등, 손목 건조염 등등 상체 관절에 부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 손상이나 타박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105.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의 의수적 규정에 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BWF 장애인 배드민턴 규정에 따르면 경기 중 의수나 의족 착용은 허용되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부당한 이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탄성을 이용한 점프력 향상 기능이 있는 의족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수상체 보조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06. 배드민턴 운동 효과는 무엇입니까? 배드민턴은 심폐지구력, 근력, 민첩성 등 전반적인 체력 향상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등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팀워크와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합니다. 107. 배드민턴 에티켓 2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배드민턴 에티켓으로는 경기 시작 전후 상대방 및 파트너와 정중히 인사하기, 셔틀콕을 상대에게 넘길 때 네트 위로 공손히 건네기, 심판 판정 존중 및 불필요한 항의 자제 등이 있습니다. 108.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 규칙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즐기도록 하는 약속이며 페어플레이 정신 실현, 경기 질서 유지, 선수 안전 보호, 그리고 분쟁 예방의 역할을 합니다. 109. 수분 섭취의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운동 중 적절한 수분 섭취는 탈수로 인한 운동 능력 저하를 막고 혈액순환 및 체온 조절을 도와 운동 수행 능력을 유지하며 피로 회복 촉진 및 운동 관련 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110. 3대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신체 조직 구성 및 기능 조절에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세포 기능 유지에 중요한 지방입니다. 111.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운동상해와 그 예방법을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운동상해로는 염좌, 근육통 파열, 건염, 골절 등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올바른 자세와 기술 숙달, 점진적인 운동 강도 증가, 적절한 휴식, 그리고 필요시 보호 장비 착용이 중요합니다. 112. 심폐소생술 CPR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심폐소생술 CPR은 심장마비 등으로 심장과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순환과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입니다. 기본 단계는 환자 확인 및 119 신고, 분당 100에서 120회의 가슴 압박, 기도 개방, 인공호흡 2회을 구급대원 도착 시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113. 응급구조 ABC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응급구조의 ABC는 가장 먼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A는 에어웨이 기도 확보, B는 브리딩, 호흡 확인, C는 서큘레이션, 순환 확인 및 가슴 압박을 의미합니다. 114. 도핑이란 무엇이며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도핑은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선수의 건강을 해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위반 시 선수 자격 정지, 기록 및 메달 박탈, 징계 사실 공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도자 및 관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15. 의도하지 않은 도핑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도핑은 선수가 금지 약물 사용 의도 없이 부주의나 실수로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세계 반도핑 규약의 엄격한 책임 원칙에 따라 의도와 관계없이 선수에게 최종 책임이 있으며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6. 선수의 소재지 정보 ADAMS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핑 관련 기관은 경기 기간 외 도핑 검사를 위해 선수들에게 소재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선수는 사는 곳, 훈련 장소, 특정 시간대의 위치 등을 ADMS 시스템에 정확히 제공하고 변동 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18개월 내 3회 실패 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17.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상대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폭력을 포괄하며 성추행은 폭행, 협박을 동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지위나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 가능합니다. 118.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은 힘의 불균형, 왜곡된 성인식, 폐쇄적 환경 등이며 대처 방안으로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주변 도움 요청, 증거 확보, 관계기관 신고, 그리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19. 생활체육 지도 시 성추행 및 성희롱 예방 방법 3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 시 성추행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성적인 언행 삼가, 상호 존중의 자세 유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즉각 수용 및 사과,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합니다. 120. 지도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3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으로는 사건 은폐 및 축소 시도,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훈련 기회 박탈 등, 가해자 옹호, 그리고 부적절한 조사 태도 등이 있습니다.
121. 배드민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배드민턴은 전신 운동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민첩성 등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높은 집중력과 판단력 등 정신력을 기르며 파트너와의 협동심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2.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운동은 부상 예방, 운동 수행 능력 향상, 심리적 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정리운동은 피로회복 촉진, 근육통 예방, 그리고 격렬한 운동 후 심혈관계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123. 대한배드민턴협회 KBA의 영문 명칭, 풀네임은 무엇입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영문 명칭은 배드민턴 코리아 애소시에이션, BKA입니다. 124. 세계배드민턴연맹, BWF이 개최하는 주요 대회의 경기장 규격 중 천장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배드민턴연맹, BWF, 주최 주요 국제대회 경기장의 천장 높이는 최소 12m 39피트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 국제대회는 최소 9m 30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5. 배드민턴 코트 바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배드민턴 코트 바닥은 선수 안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탄력 있는 목조마루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처리된 BWF 승인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코트 주위 및 코트 간 최소 2m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